안녕하세요, 여러분. 공감사주입니다. 아무도 제가 제목을 바꾼 거에 대해서 관심은 없겠지만 관심이 가질 때까지 제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이 지금 이게 세 번째 녹화예요. 첫 번째 강의를 찍고 변경을 했어요. 다시 찍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희 신랑과 산책을 하다가 어떤 것을 봤는데 이걸로 설명을 해주면 더 와닿겠다 싶어서 바꾸기로 마음을 먹어서 찍었습니다. 그런데 재생을 해보니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어, 설정을 초기화를 했는데 그 초기화하면서 마이크도 쓰지 않고 그렇게 설정이 잘못되어서 안 된 거죠. 영상만 남은 거죠. 그래서 갑자기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오늘 대체 무슨 날이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지 했더니 지금 달이 이모월에 무신이에요. 이모 충을 하고 있더라고요. 위에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보아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리를 배우는 가장 긍정적인 요소는요. 이런 거예요. 왜 나는 안 됐을까? 라가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준비를 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오늘은 너가 하고자 하는 일보다 지금 조금 단계가 더 남아 있어 이렇게 알려줘서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미로가 있잖아요. 막 미로가 막 있는데 우리는 이 미로에서 위를 쳐다보고 있으면은 거기는 막혔어 여기는 막혔어 그러니까 가지마 라고 하는데 여기 미로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일로도 가도 여기도 막힌 길 저리로 가면 또 이게 아무것도 여기도 또 막힌 길 근데 우리는 위에서 쳐다보면은 길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길이 아니라 이 길로 가면 돼 라고 명리는 이런 역할을 해줘요. 너가 지금 답답한 일은 현재 길이 너가 가는 길이 이 길이 막혀 있는데 이 길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열려. 그러니 잠시만 기다려 버려. 아니면 이때 막혀 있었다고 답답해하지 말고 공부를 해보렴. 어떤 준비를 하렴. 이런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알아가면은 명리가 인생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이 안 돼요. 맨날 승진이 안 돼. 속상하잖아요. 난 왜 안 될까? 내가 부족할까? 라고 하는데 지금은 양보의 시기야. 그리고 당신은 승진이 당신과 인연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인연이 있어. 사람을 만나는 일이라든지 오히려 뭐 너가 자신을 자신의 그 성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중점이 포커스가 두어 있어. 승진은 지금이 아니고 차후에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인연이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왠지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것이라 생각했는데 내 것이 아니구나 지금은 그러면은 마음이 되게 편안해져요.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은요 욕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욕심을 버리는 수 있는 게 바로 명리입니다. 내 사주를 들여다봐서 명리를 공부하여 내 사주를 들여다봐서 나의 주변 환경은 이런 환경들이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환경은요. 사막에 태어났어요. 사막 한가운데. 근데 사막 한가운데는 저는 얼음을 발견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누군가 가지고 다니는 얼음 우연히 봤는데 이 얼음을 막 탐낸단 말이에요. 근데 탐낸다고 해도 왜 나에게 얼음이 없어? 라고 속상해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니라 나는 사막의 한가운데인데
한가운데 얼음이 있을 리 만무하지 않니. 이 얼음은 TV 속에서 봤던 얼음일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거를 인지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해도 얼음은 없고 대신 나는 이 사막 한가운데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오아시스 물이 있어. 이것은 나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하는 게 바로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래요. 오늘 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의외로 이제 5분 동안 다른 이야기가 됐네요. 이제 목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에 대해서 오행 중 목인데요. 이 목에 대해서 아마 간단히 하는데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니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랑과 산책 가는 길에 어떤 걸 봤냐면요. 나무에 밑둥만 있는 걸 봤어요. 잘린 거죠. 왜 잘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죽어서 잘렸는지 뭐였는지. 근데 신랑이 멈춰오는 거야. 갑자기 길을 멈추고 왜 멈출까 봤더니 이렇게 아래를 쭉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이게 조그마한 색싹들이라고 해야 되냐? 조그마한 색싹들이 이렇게 자라난 거죠. 오빠 뭘 봐요? 그랬더니 그 나무 옆에 일어나는 게 풀인지 아니면은 나무 속을 뚫고 나오는 그런 그 기존의 나무 잎이든지 예를 들어 이게 뭐 은행나무였다면 은행잎인지 보기 위해서 멈췄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게 바로 은행나무였다면 은행잎이 이렇게 다시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이에요. 목은요 되게 순수해요. 순수함이 되게 한가득이에요. 순수함이 한가득이고 천진난만해요. 그래서 무언가를 막 하고 싶어요. 또 목은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어린 시절이에요. 우리 어린 시절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세상을 아직 잘 모르잖아요. 배고픔을 모르고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배고픔을 모르고 배고픔 모르잖아요. 배고픔 알 수도 있죠. 근데 조금 배고파도 밥만 하나 딱 주고 밥만 배고픈 배만 채워주면 다시 밝아져요. 그 애들이 그 되게 조금 그 되게 슬픈 이야기지만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학대를 하는데 그렇게 선생님들 혼내고 하는데 다시 살짝만 안아줘도 아이들은 금방 용서를 한대요. 너무 순수한 거 있죠. 우리 어른들은 의심을 하고 의도를 생각하는데 이 어린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목을 가장 크게 봐요. 두려움이 없고 그냥 하면 어때? 도전 정신이 되게 강해요. 도전이. 왜냐하면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목 이전에는 수였어요. 수 다음에 우리가 겨울 다음에 봄이 오듯이 봄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목 이전에는 수였는데 이 수는요 중의 음이에요. 중의 음. 그래서 정지한단 말은 멈춤이란 말은 죽음. 이런 뜻을 좀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지, 멈춤, 죽음에서 혼론이 뛰어 나온 거예요. 이 모든 어두운 것을 다 떨치고 생각하지 버리고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목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사목이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이게 쐐을 탄단 말이에요. 쉽게 죽지 않아요. 정말로. 도전하고 도전의 최강자는 어떻게 보면은 목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치고 나가는 게 되게 짱이에요. 훅. 근데 이제 미약하겠죠. 치고 나가는 건 좀 미약할 수가 있어. 우리가 씨 뿌리면은 요만하게 색싹들이 실은 이게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많은 걸 버려야 돼요. 많은 걸 버려야 되는데 많은 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될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할 때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이게 나가보는 거죠. 이거 조금 하고 이거 조금 하고 확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그런 거에 목이 가장 어울리는 것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목은요, 천진난만하고 어린 시절이고, 그리고 또 이 목에 수를 더해지잖아요. 아까 수를 말했는데 사주에 목과 수가 함께 있잖아요. 그러는 교사, 삼담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요. 우리가 이걸 생목이라고 해요. 사람을 가르치는 일, 인도하는 일. 그럼 사목이라는 것도 있어요. 얘는 목과 금의 조합이에요. 물이 없고 이렇게 금만 있을 경우에는 흔히 이게 사목이라고 하고 건축, 인테리어 쪽으로 많이 빠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도끼로 나무를 베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로 우리는 목공에서 작업을 하고 목공, 우리 기반 작업을 하잖아요. 우리 인테리어 할 때 되게 목공을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이 목공 쪽으로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목일간이신 분은 일단 추진력이 좋아요. 특히 간목일주 한번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간목일주 구성에 따라 다른데 이 간목일주는 와 정말로 쉬지 않아요. 쉬지 않고 쭉쭉 이 진토가요. 그 토 속에 물이 수분이 적당히 있어서 되게 크기 쭉쭉 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을 해도 일을 정말로 열심히 하고 쭉쭉 나가고 좀 두려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이. 그래서 목일관들을 자세히 보면요, 되게 치고 나가는 그런 성격들이 밝아요. 여기서 이제 화까지 더해지면 더 그게 크겠죠. 이게 사주는 그렇다 해서 모든 나는 목일관인데 그렇지 않아라고 하는데 이렇게 목일관인데 옆에 금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조금 조용하는 스타일이 돼요. 주변이 사방이 금이면 조용하니 일만 하는 스타일. 스트레스가 가장 강한 사람.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 되는 거죠. 또 제가 오늘 목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이 정도인가요? 너무 길어도 아마 앞으로 방복에 또 반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요. 다음에는 화를 준비를 해서 오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글씨가 악필인데 이렇게 좀 써다 보면은 좀 좋아질까요? 아무튼 여러분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